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최용림 과장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번 두 개의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이죠.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갑자기 무역정보 서비스 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소 지루하실 수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무역정보 서비스 하니까 마치 다른 곳에는 없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트레이드 내비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무역을 하시면서 또는 해외 거래를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정보들을 놓치거나 일일이 찾으시면 손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희가 찾기 쉽게 한 사이트에 통합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트레이드 내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트레이드 내비 서비스가 무엇인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실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비에 워낙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방법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내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저희 트레이드 내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레이드 내비의 간략한 배경입니다. 최근만 해도 FTA가 여러 건 체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 여러 국가하고 FTA가 체결되고 또 각 국가별로 워낙 다양한 관세 비관세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 거래를 하실 때 알아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워낙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이 모든 정보들을 한 사이트에 모아서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단지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 업종별, 그리고 품목별로 이 정보들을 조회해서 보실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트레이드 내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여러 군데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관들의 정보가 있는지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관세청이나 외교부 같은 정부기관, 그 다음에 코트라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협회와 같은 협단체, 마지막으로 외환은행과 같은 민간 등 총 34개 기관의 정보들을 해외 수출 또는 해외 거래와 관계가 있는 것만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물건이 해외 세관선을 넘을 때 부과되는 관세 정보, 그리고 그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FTA 정보, 그 다음 과연 A라는 물건이 과연 어떤 나라에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무역 통계까지 세 가지를 묶어서 통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규제 정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외국에 물건을 보내시거나 해외 거래를 하실 때에는 관세 말고도 관세가 아닌 각종 규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관세 정보들만 모아서 규제 정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통관 정보와 규제 정보 이외에 실제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해외 바이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외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해외 마케팅이라는 이름 하에 해외 시장의 동향과 오퍼 정보, 기업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사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여러 번 하셨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실 때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 받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런 지원 제도를 저희가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 하나에 모아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을 최대한 조금 들이시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해외 거래 하시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애로사항들을 봉착하시기 마련인데요. 그럴 경우 앞선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아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 애로 관련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올라오고 있는 문의사항과 답변들을 모아서 무역 애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에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키워드 또는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방법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콘텐츠를 실제 트레이드 내비 화면을 캡처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관세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레이드 내비에 있는 관세 정보 부분인데요. 총 49개국의 관세 정보가 트레이드 내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한국이 FTA를 체결해서 현재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EU, 미국, 중국 같은 거대 국가는 물론이고 아세안 10개국, 그 다음에 홍콩, 대만 등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수출한 84%의 국가들이 현재 내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인 올해에는 여기에 9개국을 추가해서 저희가 거의 90% 정도까지 커버할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아까 관세 정보 이외에도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비관세 규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규제 정보의 첫 번째로 TBT 통보문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TBT 통보문은 무역이나 해외 거래하실 때 적용되는 각 국가가 세운 기술 관련 장벽들인데요. 이게 워낙 국가별로 다양하게 수시로 올라오다 보니까 미리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수출하시는 물건에 새로운 기술 규제가 생겼는데 이걸 모르고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각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기술 규제를 수시로 모아서 각 국가별로 뿌려주고 있는데 그 뿌려주는 정보를 모아서 이 내비에 다 실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 규제가 올라오면은 그게 실제 적용되기 6개월 전에는 안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6개월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6개월 동안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실 때 사용하시면 아마 유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수입 요건입니다. 이 수입 요건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 이외에 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제도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의약품 관련된 수입 규제입니다. 자, 이 정보를 저희가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미국 관세청, 환경청, 식품의약청 등 미국의 관련 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규제 사이트들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접 이런 기관들을 다 방문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시고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 기관별로 방문을 해서 주요한 정보만 모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규제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해외 마케팅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시장 동향과 오퍼 정보, 기업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해외 시장 동향입니다. 외교부와 코트라, 그 다음에 무역협회가 해외에 직접 공간이나 무역관,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에서 수집한 그 무역 또는 수출 관련 정보들만 모아서 여기에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언론사가 다루고 있는 해외 뉴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해외 지부 무역관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주요한 B2B 거래 사이트 4개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코리아, EC21, 고비즈 코리아 이런 곳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의 해외 바이어가 이러이러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진 한국 기업을 찾는다는 오퍼 정보를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퍼 정보들이 전부 다 트레이드 내비로 모여서 여기 한 군데에서 이 4개 기관에 올라온 오퍼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오퍼 정보에 대해서 내가 회신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트레이드 내비에서 그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셔가지고 그 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기에서 하시면 그 4개 기관에 들어오고 있는 웬만한 오퍼 정보는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인데 해외 기업 정보죠. 그 트레이드 네이비에 총 68만 건의 해외 기업 정보가 있는데요. 그 출처는 4군데입니다.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무보 4군데인데 이 4군데에서 각자 해외 기업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보 중에
최근 해외 기업 정보만 따로 모아서 68만 건을 지금 여기에 넣어놓고 있고요. 올해에도 한 수만여 건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68만 건 중에 대략 6분의 1 정도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갱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기업 정보의 경우는 각 기관의 영업 비밀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힘들어서 모아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5가지 주요 정보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 회사명, 그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 상품, 대표번호, 홈페이지 정도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기업 국가 정보를 누르시면은 제공한 원래 사이트로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회신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역 통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무역 통계에는 세계 52개국의 정보가 종류는 한 61가지 종류 정도 되는데 들어 있습니다. 이 무역 통계를 이용하시면 좋으신 점이 새로운 품목이나 이런 걸 취급하시고 싶으신데 과연 상대 국가에서 수익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어떤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지 그 품목의 수입액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무역 통계 같은 경우 장점이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나라의 통계를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제공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 정보 이런 것도 저희가 무역 통계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품목을 취급하시기 위해서 기초시장 조사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되게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무역 통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좀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트레이드 내비에 있는 주요 정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워낙 많은 정보가 많은 메뉴 속에 숨어 있다 보니까 직접 찾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용 방법 2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품의 HS 코드를 아실 경우에 이용하는 HS 코드 검색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나온 예시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전원 공급 장치 HS 코드는 850440 3010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품목이 스페인에 들어갈 때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관세 이외의 장벽은 무엇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해외 오퍼나 해외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경우에 검색하시는 법인데요. 트레이드 내비 화면에 HS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8504-403-010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는 EU로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8504-403-010 말이 좀 기니까 이제부터 해당 HSK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쓰이는 10자리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넣고 검색을 하면 스페인에서 쓰이고 있는 HS 코드 8단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전원 공급 장치, 어큐뮬레이터 차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드 내비에 있는 각종 정보가 탭 형식으로 쭉 표시됩니다. 즉 여기 있는 거는 트레이드 내비에 있는 여러 정보 중에서 이 품목 코드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서 제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찾기가 되게 쉬우시겠죠. 그래서 관세, 무역기술 장벽, 환경 인증 수입 요건부터 해외 오퍼나 해외 기업 그리고 해외 전시회 정보까지 이 품목과 관련된 정보이고 내비 안에 있으면 다 모아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코드를 잘 아시는데 새로운 제품의 경우에는 코드를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연어 키워드를 입력해도 내비에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썼는데요. 자동차를 치면 1번부터 9번까지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정보들이 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만 치시면 세율 원산지, FTA, 무역규제, 해외 마케팅, 해외 기업 정보까지 트레이드 내비에 있는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 문제는 자동차가 되게 광범위한 키워드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좁히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좁히시는 검색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화면을 보면 그 국가, 그 다음에 업종, 코드 단위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검색 결과를 줄일 수가 있고요. 관심 있었던 건 자동차인데 자동차로 검색하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뭐 연관된 검색어나 URL을 검색했었구나 라고 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서비스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아까 트레이드 내비에 각종 수출 지원 기관의 정보가 모여서 제공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화면인데요. 그 무역 지원 사업 정보라는 곳에 들어가면 정부, 지자체를 포함한 48개 무역 관련 기관들의 지원 사업이 전시회, 사절단, 상담회 등 지원 종류별로 그리고 지역별 무엇보다 중요하게 마감 일자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된 거 나중에 찾으시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감 일자별로 조회하셔가지고 지나가기 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은 아마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산업부에서 처음에 무역이나 해외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겪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무역정보 안내 지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작지만 잘 보시면 기획 단계, 마케팅 단계, 이행 단계에서 그리고 각 단계별로는 뭐 계약, 수출 물품 조달, 사후 관리까지 필요한 그 분야별로 찍으면은 그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간략한 개요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처음 하시는 거라면은 활용하시면은 좋은 교육도 되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슬라이드를 통해 트레이드 내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법을 잠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중앙 화면에 국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키워드로 입력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검색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큰 메뉴가 제가 처음에 트레이드 내비에 이러이러한 종류의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해외 시장 동향을 다루는 뉴스나 FTA 현황과 세율 정보가 들어있는 FTA 관세, 그 다음에 해외 오퍼 정보와 해외 기업 정보, 그리고 각 지원기관의 수출 지원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컨텐츠 하나만 보여드리고 검색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역 규제 쪽에 가시면 수출 장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그 통관 거부 사례입니다. 작년에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2013년부터 14년까지 약 5만 4천 건의 통관 거부 사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관 거부 사례가 뭐냐 하면 계약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셨는데 보낸 물건이 그 나라 세관에서 막힌 경우죠. 그럼 조금만 더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그 단계에서 막히면 그 다음번에는 바이어 신뢰를 잃어가지고 추가 거래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미국으로의 그 수출 대상국 중에서 한국이 통관 거부가 된 사례가 4위라고 합니다. 되게 많죠. 그리고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한국이 미, 일, 중, EU로 보낸 물건 중에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1000건이 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알기만 하면은 사실은 피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개 지역에서 발생한 통관 거부 사례 5만 5천 건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그 국가별로, 유형별로, 업종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는 취지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검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S 코드로 검색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례대로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는 EU를 선택을 하고요. HS 코드는 8504 40 3010을 선택을 합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면요.
지금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왼쪽에 쭉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그 코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찾는 전원 공급 장치 어큐뮬레이터 차저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어큐뮬레이터 차저와 관련된 트레이드 내부의 각종 정보가 관세, 내국세, 환경 규제, 통관 거부 사례, 해외 오퍼, 해외 기업까지 다 모여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검색 결과가 정확하시고 좋으십니다. 근데 품목 코드를 모르신다고 했을 때에도 방법은 있죠. 그 맨 위에 있는 검색 창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따로 선택하지 않고 바로 자동차를 하니까 이렇게 세율 원산지, FTA 정보, 무역 규제, 해외 마케팅 등 내비에 있는 전체 정보 중에 38,000건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특정 분야 정보를 더 보길 원하시면 네이버와 같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보기 화면으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어서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준비한 해외 무역정보 서비스 발표의 전부입니다. 아마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이용하시다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거나 궁금하거나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트레이드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거기에서 또 다 이용법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그때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